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19년 3월 23일 영등포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만세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역 광장 앞마당에는 바로 이 당시에 이러한 시운동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표지석이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매일신보의 기사 내용을 통해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영등포에 오후 8시 반경에 군중 약 300명이 모여서 장작을 피우고 만세를 부르며 시운동을 하여 주모자를 검석하고 진압했다라고 하는 이런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이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대한독립 만세 시운동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영등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와 색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실체가 우리 당시에는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었던 곳이었는데, 특별히 이 영등포역이 놓이면서 특히 경인선의 중심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지역 일대의 영등포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거주 인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해서 이 만세 시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9년에 오게 되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정세의 변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외에서부터 먼저 독립선언서들이 작성되기 시작해서 이것이 28 독립선언, 일본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28 독립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민족대표 33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서가 채택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결국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 황제의 국장 행렬이 이 종로를 지나가게 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는 모습들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민족의 울분으로 확산되어서 3.1운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세운동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은 역시 서울의 학생운동 조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이 독립의 함성을 쏘아 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시 군중에 대한 이런 진압 탄압이 행해지게 되었다는 모습을 여러분들 당시에 일본 영자지였었던 재팬 애드버타이스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3월 5일 날 2차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이 서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 운동 자체가 학생 조직들이 점차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되면서 시위운동이 민중화되게 되어서 상인은 철시하고 각종 공장의 노동자, 고용인, 행상인, 일반 서민층들이 시위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특히 3월 25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서울 외곽 지역까지 격렬한 시위운동이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조선통일부 경무국의 1차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17, 18, 19, 20, 21일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히 평온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일과 23일에 오게 되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의 각처에서 소규모로부터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만세 시운동이 전국에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이 1919년 당시에 3.1운동의 전국 확산 과정에서 특히 3월 하순 때에 이르면서 3월과 4월 초에 바로 시 숫자가 박저로 늘어나서 이 시기가 만세 시위운동의 절정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시위운동의 중심에 영등포 시위운동이 그 기폭제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월 23일 날 경기 시흥군 영등포면 영등포리의 만세 시는 그 참가자 수만 하더라도 300에서 6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것이 확산되면서 주변의 당산, 양평, 양진 등의 시로 이렇게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지도에서 영등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더불어 당시 새롭게 인천으로 가는 이 수도선
도로들이 개설이 되게 되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리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서 만세 시운동이 확산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를 기념하는 시터 기념비가 영등포역에 이렇게 세워져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같은 날 당산리 지역에서도 약 150에서 400여 명가량의 군중이 만세 시위를 벌였다는데, 이것은 당시에 일본 경찰의 통계이다 보니까 이 숫자의 경우는 대단히 축소된 숫자라는 것을 일단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당시에 일본 비밀 관보에 의하면은 당시 약 150명의 군중이 독립 만세를 불러 주동자 4명을 체포하고 해산시켰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당산 지역에서도 만세 시위가 있게 되었고, 이들 비밀 보고 문건 등을 통해서도 이 당시에 이런 시위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금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평리 지역에서도 200~300명이 참여하는 만세 시위가 있었고, 이 시위 과정에서 주동자 5명이 체포되고 해산시켰는데 순사보 1명이 북민에 의해 구타당하고 인사불성이 되었다 소생했다라는 기록들을 통해서도 이 시위운동이 대단히 격렬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양진리, 양평리 요 지역에서도 이런 시위운동이 확산이 되게 되었고, 그런 확산이 되었었다는 것을 이 비밀 보고서 등을 통해서, 극비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양심리에서도 300명가량의 군중이 만세 시위를 벌였고, 이 중에 주동자 2명을 체포하고 해산시켰다라는 기록 보고서를 통해서 이 양진리 만세 시위의 실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3월 23일을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 지역의 곳곳에서 만세 시위가 이렇게 전개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밀 문건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게 되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세 시위의 열기가 확산되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이루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제의 탄압과 그에 따른 희생자의 숫자는 점차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100여 년 전 이런 3.1운동이 참여했던 숫자만 하더라도 당시 인구의 약 200만 명, 10%에 해당되는 200여만 명이 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었다는 점에서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과정에서 7,500여 명이 살해되고 16,000여 명이 다치는, 그리고 46,000여 명이 체포 구금되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3.1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희생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을 넘어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 같이 실현하는 하나의 일대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를 계승해서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과 이 첫 문장에 바로 이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등포 지역에서 일어났던 3월 23일 만세 시위 운동에 대해서 꼬파서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